자, 2단원이 평형과 안정성인데 예상 문제 수준은 최고이거나 중이거나 최고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난이도 문제를 2개만 프린트가 딱 돼 있을 거예요. 맨 뒤에 이제 그 뒤에 문제를 진단평가로 볼 거예요. 그리고 근데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단계별로 풀어가야 풀리는 문제지 못 알아듣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풀이 과정을 정확히 배워서 적용을 시켜봐요. 여기는 중이라는 수준이 어디냐면 물체가 평형을 맞출 때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고 안정적일 때는 어떤 포텐을 취해야 되는지만 알면 되는 거죠. 다리가 짧은 사람이 안정해, 긴 사람이 안정해. 다리 밑이 불안한 사람이 다리가 긴 사람일까, 짧은 사람일까? 분석이라는 걸 안 하고 살아? 여러분, 좀 몸이 좀 낮은 사람, 무게중심이 낮은 사람이 안정적이죠? 목이 좀 짧고, 막 어깨 넓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도 그런 게 나오고. 알았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우리는 평형을 따지기 위해서 2개의 힘을 볼 거야. 근데 하나의 힘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일직선상에서, 알았어요? 작용점이 일치한 일직선상에서 힘도 몇 종류가 안 나와요. 2종류만 나옵니다. 2 종류의 힘이 평형이 되려면 크기가 어때야 되고 같아야 되고 방향이 어때야 돼요? 다른데 이건 배워서 알고 있잖아. 거기에 돌림 힘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형의 조건이 몇 개라고요? 2개입니다. 그것만 쓸 줄 알면 문제 하나가 풀려요. 그냥. 알았어요? 그 다음 조건이 뭐라고 했죠? 안정, 물체가 안정성을 가지려면 어때야 되는지 이거예요. 어때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물체를, 사각형 물체를 모서리로 세울래요? 넓은 면적으로 세울래요? 넓은 면적. 왜요? 안정. 아이, 멋있는 말씀. 안 넘어지게 하려고요. 아, 이거 모서리로 세우는 게 더 어렵지 않아요? 무게중심이 낮아야 안정할까요? 높아야 안정할까요? 맞아요. 봐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 웃으면서 풀 수 있는 단원이에요. 쫄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평형 조건 2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단 일직선상의 힘의 평형은 배웠기 때문에 돌림힘의 평형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돌림힘이 당장 뭐냐라고 하는 거죠. 돌림힘은 말 그대로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있죠. 그 거리에다가 거기에 작용하는 힘을 곱하면 돌림힘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과학자들이 밝혔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공식대로 풀어내면 되는 거죠. 근데 읽어보니까 막 사인도 나오고 정신없잖아요. 물리학은 사인과 코사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중심면하고 힘이 몇 도일 때 최대냐예요. 자, 여기 한번 볼래요?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이 S가 이동거리예요. 그럼 물체는 이 면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힘하고 이동거리하고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려면이에요. 그러면 이 힘은 이렇게 작용을 해줘야 돼요. 이쪽으로. 맞죠? 그러면 이 힘을 분해한다고 해요. 분해. 그러니까 어떻게? 이건 우리가 보는 방향으로 본다. 수평분해예요. 그럼 요 각이 세타거든요. 얘를 분해하면 삼각 B값으로 분해한다고 그래요. 직각 삼각형이죠. 다시 말해서 빗면 F는 뭐로 변한다? 가로 F로 변한다는 거죠. 노란색 화살표가 커졌어요? 줄었어요? 누가 봐도. 이 흰색 화살표가 길어요? 노란색이 길어요? 흰색. 흰색이 길죠? 그럼 힘이 어떻게 됐어요? 아, 지금 길다, 짧다서 몰라갖고 우리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노란색 화살표 길이가
흰색의 수평 성분인데 준 거야. 그럼 자, 이 각 세타가 어떨 때 노란색이 흰색과 같아질까? 각 세타가. 0일 때. 그럼 너희들 삼각비에서 코사인 0도는 몇이라고 배웠어? 1. 그래서 얘는 F의 수평 성분인 거야, 이렇게. 이해 가냐? 그런데 얘 무슨 성분도 있겠냐? 직각성분. 수직 성분이 있는 거야, 수직. 응, 맞아. 수직 성분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누구랑 같니? 이 길이가. 얘랑 같지 않니? 네. 그러면 이 빨간색의 길이는 각 세타가 어떨 때 흰색 길이와 같아질까? 얘가 각을 어떻게 할 때, 자, 지금 봐봐. 빨간색 점은 수직 성분이잖아, 이거. 수직 성분. 빨간색이 기냐, 흰색이 기냐? 흰색이 아주 길어. 근데 빨간색 방향으로 이 각도가 클 때, 작을 때, 어떨 때 이 빨간색 성분이 길어지겠냐고. 클 때지, 당연히. 왜? 얘가 각이 이렇게 좁아지면 이렇게 작아져. 근데 각이 점점점 커지면 얘도 점점점 늘어나서 누구랑 같아져? 90도일 때 흰색과 똑같아진단 말이야, 길이가. 소연이 이해 안 가? 조금? 이해 가? 지금 이해 가? 진짜 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면에 대해서 수평성분, 수직성분 중에 우리를 뭘 구하고 싶으냐는 거야. 수직성분이라면 얘는 90도일 때, 그래서 우리가 뭐 배웠어, 너네들? 기억하나 모르겠다. 어떤 물체를 떨어뜨리잖아. 그럼 무슨 가속도가 생긴다고 그래? 중력. 오케이. 그 중력 가속도는 물체마다 달라, 같아? 같아요. 너 갑자기 똘똘해지네. 이런 작은 암기가 거기서 실력이 되는 거다. 근데 말이야, 얘를 빗면을 따라 떨어뜨리면. 물체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중력 가속도 G인데, 이런 빗면에다 굴리면 중력 mg 값이 준다고 그랬어, 내가. 왜? 90도일 때 최대거든, 얘가. 근데 자꾸 빗면의 각도를 줄이게 되면 가속도가 줄어. 질량은 그대로인데. 알았니? 얘는 사인의 영향을 받을까? 코사인의 영향을 받을까? 그래. 90도일 때 최대니까. 알았어? 네. 사인과 코사인은 그렇게 수평 성분이냐 수직 성분이냐를 따져줄 때 쓰는 거니까 쪼지 말라고. 응? 그래서 봐. 돌림 힘이 발생한다는 건 어떨 때 발생하는지 여기다 써뒀어.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일직선상은 작용점이 일치한다고 조건을 주고 따지잖아. 맞지? 근데 만에 하나 이 힘이 작용점이 서로 다른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물체는 회전을 하게 돼. 그지? 힘의 평형은 어떤 상태지? 정지거나. 무슨 운동할 때? 그렇지. 등속도 운동을 해야 될 때야. 그지? 등속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얘가 제자리에서 돌게 되면 이건 멈춘 게 아니잖아. 그래서 힘의 평형이 도달하려면 작용점이 서로 다른 곳에 있는 자지자란 힘들 있지? 그들의 합도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는 항상 이런 물체가 있으면 우측, 좌측, 그럼 끝났잖아. 근데 만약에 이 물체가 정지해 있다면 두 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힘들도 막 주겠다는 거야, 출제자가. 그럼 그들은 작용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돌림힘이 생긴다는 거지. 물론 얘 같은 경우는 물 바닥에 딱 누워 있잖아. 받쳐 있으면 돌지 못하잖아. 그지? 근데 어떤 게 있어? 앞뒤 방향으로는 돌 수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도는 힘도 뭐가 돼야 돼? 평형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한테 물체가 있고 좌우로 힘이 있다 그러면 위에서 바라본 그림으로 보는 게 좋아. 수직으로 보는 가람. 그러니까 이 문도 있잖아. 문도 사실은 정면으로 보는 그림이잖아. 앞뒤로 당기는 그림. 맞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라 이거지. 자, 지뢰팔의 방향에 이랬는데 그냥 지뢰팔이라는 거 모든 물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물체에 힘이 있을 때 그 힘으로부터, 그러니까 무게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무게중심으로부터 회전축을 잡았을 때
얼마만큼 멀리에 다른 힘들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돌림힘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 봐봐. 여기 회전축이다. 우리가 축 잡아 당긴단 말이야. 이게 회전축이야. 축 잡아 당겨. 그렇다면 이 이론으로 의하면 봐요. 회전축으로부터 작용하는 힘이 멀수록 똑같은 힘을 줬을 때 돌림힘이 클 수 있다. 무슨 말일까? 대문이 좁을수록 혹은 넓을수록 똑같은 힘을 줬을 때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건 넓은 힘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성문이 되게 길었죠. 높고 그래도 한두 명이 쓱 열 수 있었던 거였어요. 아셨어요? 그렇게 두껍게 했는데도. 그러니까 성문은 사실 적들이 뚫는데 어려우면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전축부터 멀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똑같은 힘을 줘도 돌림힘이 커서 얘를 당길 수 있었으니까. 알았어요? 자, 그러면요. 돌림힘의 크기는 어떻게 재느냐? 사실 힘의 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의 크기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벡터는 크기와 숫자가 같은 맥락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m/s의 크기는 얼마예요? 숫자. 마이너스. 그냥 2라고요. 그럼 마이너스는 뭐였어요? 방향. 그러면 돌림힘의 크기는 숫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 숫자 어떻게 계산합니까?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에다가 여기에 작용하는 힘만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를 지금 고려하지 않았어요? 중력. 아니요. 크기만 쟀지 뭐를 정하지 않았어요. 방향을 정하지 않았어요. 방향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돌림힘은. 우리가 보기에 봐요. 이게 무슨 방향이에요? 시계. 그렇죠. 이거는요. 시계 반대. 이렇게밖에 없다고요. 방향이. 알았습니까?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밖에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크기만 잰다면 돌림힘의 방향은 거의 우리한테 나오는 문제들이 어떤 문제입니까? 지렛대 문제예요. 받침점을 중심으로 대칭인 애들은 그저 대부분의 힘의 방향을 따져보면 시계와 반시계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구하다 보면 여러분들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그것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시계냐 반시계냐만 정확히 안다면 돌림힘의 평형은 받침점을 중심으로 대칭값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돌림힘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에다가 힘을 곱한다. 근데 이 힘이 회전축으로부터 어때야 된다? 수직이어야 된다. 그럼 이 그림은 뭐냐고요? 여러분 이게 수직입니까? 이 힘이? 이 면에 대해서 이 회전축에 대해서 빨간색이 수직이냐고요. 각 세타를 두고 벌어져 있잖아. 그러면 이 빨간색이 여기 무슨 색깔일까요? 맞춰봐요. 매칭해봐요. 이 빨간색 F가 여기 무슨 색 F예요? 흰색 F라니까요. 그걸 노란색 수직한 성분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어떤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이에요. 맞아요. 그 성분으로 바꾸게 되면 알았니? 우리는 얘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작용해도 노란색 성분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 F 사인 세타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땡기면 얼마일까요? 각도가 0이야. 돌림힘이 있을까? 없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뒤에서 나와요. 아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돌림힘의 크기는 숫자입니다. 숫자. 알겠어요? 네. 방향은 플러스 마이너스 정해줘도 좋은데 니들은 안 정해도 알아요. 보니까 이건 시계구나 이건 반시계구나. 알았습니까? 네. 자, 방향 나왔어요. 밑줄 한번 쳐보세요. 어느 방향과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시계와 반시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를 플러스로 주면 다른 하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시계와 반시계가 뭔데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렛대라는 거예요. 지렛대. 여러분 돌림인 배웠지? 그럼 이게 무슨 축일까? 받침점이지만 이게 회전축이라. 얘를 중심으로 물체를 돌리는데 잘 봐라. A, B 너희들의 감으로 어디다 물체를 올려놓을래? D. 오, 원래 A다 놓는 거야. 네. 왜 그럴까?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어디가 멀어? B. 그럼 동일한 힘을 줘도 어디가 더 큰 힘을 낼 수 있어? E. 우리가 내는 사람이야. 이게 무슨 말과 똑같은 줄 아니? 이 사람은 100m에서 이만큼 앞서서 달리고 너는 이만큼 앞서서 달리면 어디서 달릴래? 에이 이러는 거야 너는 지금. 유니세프야? 알았어? 회전축으로부터 멀수록 돌림임은 비례해요. 크다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힘을 줘야 되는 거죠. 자, 여기다 내가 요렇게 물체를 놨어요. 우리는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있던 물체를 어떻게 한 거야? 눌러서 얘를 뭐 한 거예요? 든 거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잘 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이겁니다. 일직선상에서 힘의 평형을 본다면 이거예요. 자, 얘의 중력은 이거겠죠. 네. 그 다음에 얘의 중력은 이거겠죠. 여기서 누르는 힘 맞아요? 네. 여러분 얘들이 흰색으로 평형을 이루려면 빨간색이 커야 돼요? 파란색이 커야 돼요? 돌림이. 아니 그냥 중력 힘 F 얘 중력을 이렇게 합시다. 물체의 중력을 이렇게 하자고요. W. 그 다음에 여기서 가한 인간이 가한 힘을 F로 합시다. 자, 요 거리 A가 길어, B가 길어? B요. 당연하죠. 근데 얘가 평형이래.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알았니? 일단 이게 맞아야 돼. 자, 돌림이면 말이야 얘들아 반드시 회전축이 있어야 된다. 알겠냐? 여기는 회전축이 얘잖아. 그지? 그럼 얘를 회전축으로 해서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잘 들어 방향이 같다 다르다. 이걸 이해해야 돼. 빨간색과 파란색은 방향이 같다 다르다. 나는 무슨 힘? 돌림 힘을 물어봤어. 빨간색은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반대방. 오, 너 똘똘하다. 이걸 아는 친구는 이게 쉬워. 그래, 얘는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얘는 이렇게 도는 거지. 물론 누구 원이 크겠냐? B요. B의 원이 크죠. 반지름이 크니까. 이해가요? 근데 그 반지름이 컸는데 힘은 약해서 A 곱하기 중력과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힘 곱하기 A와 힘 곱하기 B는 어떻다? 같다. 이게 돌림임의 평형이라는 얘기다. 이해 갔어? 네. 근데 물체의 평형은 이것만 따져서는 안 되잖아. 네. 일직선상의 힘도 어때야 되겠어? 네. 평형이 돼야지. 그래서 그걸 힘의 평형이라 하거든. 우리가 배웠던 이때는 말이야 일직선상으로 따지는데 우리 일직선상은 좌우도 있고 남북도 있고 위아래도 있지. 앞으로 돌림에선 위아래만 따져. 무조건. 아래로 몇 종류 힘이 있어? 아래 방향으로. 그러네. 윗방향으로는 반쪽. 있어야 그게 평형이 되는 거야. 윗종류가 저기 표시 안 돼 있어. 누굴까? 윗종류. 받침점이
저 지렛대를 받치는 힘. 수직항력. 근데 여기서 잠깐. 그런데 말이다. 잘 들어봐. 저 지렛대의 무게는 저게 감안 안 했거든. 니네 지렛대를 만약에 무게를 제시해주면 모든 곳의 물질의 밀도가 동일하다고 얘기해 줄 거야. 그러면 저 길이가 총 뭐냐? A 플러스 B지. 그거에 딱 어디? 반. 가운데가 무게중심이다. 그걸 조는다면 받침점 우측이겠냐 좌측이겠냐? 우측이겠지. 우측. 그렇지. 그것만 할 줄 알면 돼. 만약에 막대기 무게를 주잖아? 그럼 걔도 요 정도가 돼서 이렇게 그려질 거야. 누구랑 방향이 같아 이거? 얘랑 같지. 그러면 우리는 이거 막대기 무게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막대라니까 지렛대. 지렛대 무게를 무시할 경우에는 물체 중력과 외력 있지. 이것이 받침점의 수직항력이었던 거예요. 이해가니? 됐지? 요게 지렛대를 무시했을 때야. 자, 지렛대 무게를 X라고 줄게. 지렛대 무게가 무시할 수 없으면 그냥 제시했다. 그럼 돌림 힘을 얘기해봐. 돌림 힘이 몇 종류가 뜨는 거야? 세 종류가 뜨는데, 일단 얘는 어떠냐? 당연한 거지. 여기에 요 힘과 요 힘이 방향이 같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 지렛대 무게가 갖는 돌림도 제시해줘야지. 힘 X 곱하기 요게 되는 거지. 그런데 얘들아, 딱 중심점인데 여기 어디 축으로부터 거리를 잡아야 돼. 자, 여기가 당연히 우리가 잡은 건 이게 맞아. 그런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이거야. 어디로부터의 거리?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이걸 그냥 이렇게 놓자. C. 그러면 C가 되는 거야. X 곱하기 C. 알았어? 그리고 더하기 누가 되는 거야? F 곱하기 B가 이렇게 써줘야 힘의 평형이 된다. 이해갔냐? 네. 그럼 힘의 평형은 또 어떻게 제시해야 될까? 힘의 평형. 힘의 평형은 어떻게 제시해야 될까? 일단 아래 방향으로 물체의 중력과 지렛대의 중력과 외력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 받침점의 수립항력입니다. 얘가 하나씩 더 들어오는 거야. 얘가 제시가 돼.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야?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하냐? 오케이. 자, 방향 제시됐고, 시계만시계 앞에서 크기 구했고,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에다가 힘을 곱해라. 자, 그 힘의 크기는 어떨 때 최대냐는 거지. 수직일 때. 지렛대하고 힘이 수직일 때 최대더라. 같은 힘이면 사인 몇 도? 90도일 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출제자들이 줄 때는 몇 도를 준다? 이렇게 줘요. 그럼 이렇게 줄 때는 언제입니까? 너희들 꿈속에서. 저 안 내요, 저렇게. 왜? 너희들이 저러려면 샵 5103 전자 계산기여야 돼.
물론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 사인 30도가 얼마일까요? 그런 거 내겠죠. 계산이 편한 거. 알겠어요? 뭐 2분의 1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내겠죠. 그냥. 그쵸? 그러니까 나중에 하면 그냥 2분의 1 보면 돼요. 뭐 루트까지 나오는 문제는 안 낼 거다. 그러니까 이 4번의 내용은 다 뭡니까? 지뢰 때 지뢰의 팔과 그죠? 힘이 일정할 때, 나란할 때 이런 걸 각을 줬을 때 표 봤을 때 몇 도가 최대더라? 90도가 최대더라. 너희들은 몇 도만 나온다? 90. 맞아요. 90도만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얘기가. 아셨어요? 여기까지. 자, 지금 제가 말한 대로 돌림임의 평형, 우리가 일직선상의 평형이 아니라 돌림임의 평형을 잴 때 여러분 지금 얘는 조금 어렵게 놨죠. 여러분이 뭘로 바꾸면 돼? F1 무슨 성분을 바꿔? 수직 성분. 수직 성분. 다음 F2 무슨 성분을 바꿔? 수직 성분. 쌤이 비슷하게 그리려고 높이 찾은 거예요. 지금 저렇게. 알았습니까? 자, F1과 F2를 노란색 힘으로 바꾸면 얘는 힘이 뭐가 된다? R1. F 그냥 사인 세타 1이 되는 거고 요 힘은 F1이네. F1이라고 써있다. F1. 얘는 F2 곱하기 사인 세타 2가 돼. 그래서 우리가 힘을 요렇게 찾은 거예요. 좌측의 수직성, 우측의 수직성으로 찾은 거야. 알았니? 근데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은 애초에 90도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네. 그리고 회전축 때 거리를 곱해주면 되는데 재밌는 게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봐봐. 비례식을 쓰라는 얘기는요. 얘들의 비율이 1대2잖아요. 다시 얘가 뭐라고요? 1대1. 그럼 이들의 힘의 비는 몇 대 몇이 돼야 이게 성립해요? 1대1. 몇 대 몇? 이래야 이게 성립하지 않나요? 저거요. 회전 평형이라고 생각한다면 회전축으로 가깝다면 힘이 크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저게 지렛다라면 사람은 우측을 누를까요? 좌측을 누를까요? 우측을 눌러야 정상이다. 왜? 굳이 가까운 쪽에 가서 큰 힘을 낼 필요는 없다. 우리는 지렛대를 사용하는 이유가 힘의 이득을 얻기 위함이니까. 에너지의 이득은 못 얻습니다. 아마 중학교 때 배운 걸로 기억하겠는데 사람이 도구를 써도요. 에너지의 이득은 얻을 수 없어요. 뭐 길이가 길어지면 힘은 적게 들고 이래서 힘의 이득은 얻지만 에너지 이득은 얻을 수 없다. 다만 우리가 똑같은 에너지 써도 효율적이어야 된다는 것이 적은 힘이 들어가게끔 한다라는 뜻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세타 1, 세타 2가 뭐라면 90도라면 우리가 다 이거 나온다는 거죠. 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다. R1, F1은 R2, F2. 니들이 그림이 보다시피 F1이 F2보다는 어때 될 거다? 클 거다. 왜? R1이 작으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돌림임이에요. 이해 갔어요? 네. 머리를 쥐어 뜯고 그래야 왜? 졸려요? 항상 이랬어요. 됐지. 다음. 자, 이런 돌림의 응용, 이용. 제일 큰 게 지뢰죠. 여러분, 지뢰는 여기 학교 수업 나갔어요, 여러분들? 아직 한 번도 안 나갔어요? 한 번 들어왔는데 네.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미는 거 있어요. 그 문까지 했던 것 같아요. 문 걸리는 그쪽. 자기 물리쌤 2명 들어오는 사람 없죠? 그럼 무난하게 책 딱 반절 나갈 거야. 아마. 책 딱 반절. 그게 아마 역학까지일 것 같아요. 그 앞에 전기 조금 나가려나?
그럴 거야 아마. 하여튼 좋은 점수를 받아봅시다. 알겠지? 여러분, 돌림 힘을 이용한 첫 번째 사람의 지뢰인데, 돌림 힘을 여러분들이 측정할 때는요, 항상 뭐를 봐라? 받침점을 봐라. 지뢰도 여러분, 일종 지뢰, 이종 지뢰, 삼종 지뢰가 있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일단 작용점, 받침점, 힘점, 이렇게 있는 게 일종 지뢰예요. 그럼 니들이 봐야 될 거, 회전축은 누구다? 받침점. 이거요. 이게 중요하죠. 누가 사람이 누르는 곳이에요? 힘점. 알겠습니까? 네. 그럼 물체가 놓여지는 곳이 작용점이거든요. 작밭이 가까울까요? 밭 힘이 가까울까요? 작밭. 그렇죠. 걔가 그래서 더 큰 힘을 거기다 놓는 거예요. 물체. 더 큰 힘의 물체를 놓고 돌림 힘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더 길게 잡고 적은 힘을 들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작용점이 있고요. 여기에 힘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받침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이건 이종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있다? 회전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가까운 곳에 물체를 놓고, 병따개 같은 애들이잖아요. 그죠? 병따개는 여기다 병뚜껑에 걸리고 우리 손이 여기서 잡고 당기잖아요. 그런 걸로 보시면 된다고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힘점이 있고요. 여기에 작용점이 있고, 여기에 받침점이. 여기서 삼종기계가 받침점이 이쪽에 있는데 힘점, 작용점이라고 잡았을 때 우리가 힘은 가운데다 주고 작용점이 이쪽에 있단 말이지. 알았어? 이런 것들 너희들 시험 문제 보면 사실 어디에다가 작용점을 놓느냐, 다시 말해서 회전축을 놓느냐에 따라서 돌림힘은 문제를 풀어내기가 쉽거든. 그냥 이건 뭐일 뿐이다? 그냥 지렛대의 종류일 뿐이다. 너희들이 어디에다가 작용점을 놓으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 정도만 좀 봐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알았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볼래요? 요 과정이 바로 지뢰의 원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는 힘은 같은 평형의 조건을 주었을 때 적은 힘이 작용한다. F 곱하기 A. 여기 물체의 중력 곱하기 B와 사람이 작용하는 힘 곱하기 A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또 하나, 얘가 정지하려면요, 물체의 중력, 그 다음에 사람이 누르는 힘, 이 지뢰 막대의 무게, 이것과 받침점이 받치는 뭐가? 수직 항력이 같아야 된다는 조건을 따라와라. 됐습니까? 요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축바퀴에 대한 원리를 한번 보세요. 똑같은 건데요, 축바퀴도 커다란 바퀴가 있고 작은 바퀴가 있다면 회전축을 중심에 놨을 때 사람은 어느 쪽에다 줄을 달고 당긴다? 커다란 바퀴 쪽에 줄을 달고 당겨야 얘와 같은 힘을 낼 때 힘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돌림힘이 크니까. 그래서 A 곱하기 F와 B 곱하기 이 물체의 중력이 같을 때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돌림힘의 평형으로 우리가 풀었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F는 A분의 BW다.
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게 요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눈에 띄는 게 자동차 핸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걸 한번 불러요. 제가 뭐 그린 것 같아요? 방울이요? 방망이? 예, 야구방망이.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 A, B 어디를 자꾸 돌려야 상대방 손을 비틀 수 있을까요? A. 맞아요. 저겁니다. 그니까요. 이 중심부터 어때요? 멀잖아요. 저 축바퀴올이랑 똑같다고. 이해가요? 큰 것을 돌릴 때 이게 핸들의 원리예요. 핸들 크죠? 이렇게만 틀어도 바퀴가 팍 돌아요. 이해 갔어요? 그런 원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평형 조건, 물체의 평형 조건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이미 돌림임의 평형은 잡았잖아요. 자, 평형 상태를 우리가 흔히 예전까지 다뤘을 때는 일직선상에서의 힘의 평형만 다뤘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자? 돌림임의 평형까지 고려하자 이 뜻이에요. 이게 킬러라겠죠? 자, 평형 상태를 한번 보세요. 물체가 운동 상태의 변화 없이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여기서 뭐를 잡자? 평형 상태로 잡자. 여러분 이거 말고 뭐도 있다고 했어요? 평형이라는 거. 등속도 운동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만 잡자? 정지를 잡자는 거예요. 정지를 잡자. 운동계가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변화 없이 정지해 있는 상태를 평형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밑줄이 빡 쳐 있어야 돼요. 얘와 얘가 동시 만족을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힘의 평형과 돌림임의 평형이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물체의 평형 조건은 이 두 조건이 만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함량이 0인데 이들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무엇이다? 시계 반시계? 위아래. 위아래. 그렇죠. 힘이니까. 돌림임은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무엇이다? 시계? 반시계. 그렇다는 거죠. 자, 시계와 반시계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기준점이 회전축. 회전축은 가변적이에요. 어떤 힘 하나를 제거할 수 있으면 회전축을 어디다 놓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무 데나 놓고 풀어도 다 풀립니다. 돌림의 평형. 알았죠? 자, R점이 0이지만 돌림임의 합이 0이 아닌 경우 물체는 어떻게 된다? 회전한다. 알았어요? 제자리에서 회전 운동을 할 수 있다. 자, 크기가 같은 두 힘이 같은 작용선 상태에 있지 않다면 두 힘의 합은 0을 만족하지 못하죠. 그중 작용선상이 같아지는 방향으로 회전 운동을 한다. 다시 말해서 두 힘의 합이 0은 맞지만 얘가 제자리에서 뭐를 하게 된다? 회전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 조건은 다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림임의 평형도 어때야 된다?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만 딱 그려놓잖아요. 그렇지? 힘의 평형, 돌림의 평형 모두 성립합니다. 이거. 알았죠? 자, 무게중심하고 구조물의 안정성. 여기서는요, 중급 문제가 하나 나올 거예요. 무조건 물체가 안정화되려면 어때야 되는지 조건 두 개만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두 가지예요. 자, 우리는 무게중심을 뭐라고 하죠? 전체 무게가 한 곳으로 몰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대칭적으로. 그 지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여러분, 이론적으로는요, 이렇게 정육면체나 직각육면체나 혹은 뭐 중심점은 정가운데 해야 돼요. 맞죠? 근데 지구상에서는 저걸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럴까? 만들어질 때 이미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저런 모양을 가지려면 어디 상태에 가서 만들어야 될까? 우주. 맞아요. 우주에 가서 무중력 상태에서 만들어야 돼요. 완전한 군. 알겠죠? 졸려 죽겠어. 아까 푹 잤는데 내가 또 30분 재운, 15분 재운. 극도 못했네. 그죠? 근데요, 물체의 이렇게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무게중심도 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야구 배트도요, 이쪽이 두껍고 얇으면 같은 재능이 무게중심 이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놓고 이렇게 중심을 잡겠죠, 여러분들이. 맞죠? 무게중심은 모양이 불규칙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뭘 쪽으로 손 이렇게 놓고 올려보면 알아요. 이쪽 기운에 그럼 그쪽으로 가게 돼요. 손이 자동적으로. 그래 평형이 유지되니까. 왜요? 돌린 힘의 평형을 맞추려. 좌우측의 무게가 다르다면 중심은 움직이게 됩니다. 무거운 쪽으로. 근데 모두 똑같다면 정가운데 무조건. 아셨어요? 네. 정가운데. 이게 무게 중심입니다. 자, 구조물의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평형 조건을 만족해도 외부 자극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다시 말해 지금은 평형인데 외력이 조금이라도 이 물체를 건드렸을 때라도 안정적인 모습을 계속, 왜? 약간 움직이지만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복원력이 충분히 보장되려면 아래쪽 넓은 형태, 무조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얘를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 이렇게 뉘어놓는 게 더 안정적이잖아. 면적이 넓은 형태가 유리하다. 알았니? 네. 같은 물체라도, 자, 무게 중심의 위치가 달라지면 안정성의 차이가 나는데 무게 중심이 어떨수록 안정하다? 낮을수록, 지면에 가까울수록. 이걸 직접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알았냐? 네. 자, 무게 중심하고 닫힌 면에 대한 얘기인데, 물체를 외력을 주어서 평형을 깨트려요. 살짝 기울여요. 무게 중심의 작용선,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살펴. 닫힌 면의 안쪽에 있다. 다시 말하면 얘를 이렇게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닫힌 면 있죠. 그죠? 이 닫힌 면, 얘한테는 닫힌 면이 이거거든요. 요점. 이거 왼쪽에 있으면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근데 지금 얘 보세요. 요 받침면이 참 선 넘어갔죠? 작용선이 그럼 넘어간다는 거예요. 풍만. 그러니까 면이 어떨수록 넓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어떤 받침점에 대해서. 알았어요? 왜? 한참 각도를 키워야 받침면 바깥쪽으로 무게중심이 넘어갈 거니까. 이해 갔습니까? 네. 두 가지. 자, 받침면이 어떨수록? 넓을수록.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높을수록 낮을수록. 안정하다. 이것만 시험에 나와요. 알았습니까? 네. 아, 여러분. 네. 자, 이게 뭐예요? 원. 구조. 그러면 얘한테 받침면 뭘까요? 요거겠죠, 점. 네. 맞죠? 그렇다면 A, B 누가 더 평형이 유지하기 쉬울까요? B. 맞아요. 이해갑니까? 얘는요, 옆으로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 요 면, 요게 받침면이 돼요. 그잖아요. 그 다음에 옆으로 또 굴리면 또 여기가 받침면이 되겠죠. 그랬을 때 A, B가 어떻게 따라오냐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받침면이 어디든 간에 B가, 자,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얘도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봐봐요. 이렇게 굴릴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얘는 이쪽으로 움직여요. 그잖아요. 무게중심이. 네. 받침면을 넘어갈 일이 없다니까요. 네. 그럼 이렇게 돌려놓으면 다시 오른쪽으로 와요. 그냥. 왼쪽으로 돌려놓으면 또 오른쪽으로 오고. 이걸 복원력이라 하거든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 같은 경우는요, 받침면은 일정한 거죠. 어디다 놔도. 근데 무게 중심이 어때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개변 위로. 이게 오뚜기의 원리예요. 알았습니까? 자, 이 두 개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뭔지 알겠죠? 네. 결국 누가 이 무게중심선이 누구를 받침점을 다시 이 무게중심선이 누구를 받침점 누가 넘어갔냐는 거예요. 오른쪽에 넘어갔잖아요. 그쵸? 받침면이 넓으면 넘어가기가 좀처럼 뭐하다? 어렵다. 아셨습니까? 저런 그림으로 뭐를 설명한다? 물체의 안정성을 설명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안정성이 높은 구조물 1번 보이죠? 무게 중심이 낮다. 2번 접촉하는 면적이 넓다. 자, 그러면 무게 중심으로부터 바닥면에 내린 수선이 아까 얘기했죠? 받침점 면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면에 걸쳐 있다니 어쨌든 중력이. 이걸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자, 무게중심과 받침면 사이의 관계를 주변에서 어떻게 활용했느냐? 저거 복원적은 여러분 어디서 배웠냐? 나한테? 배. 아, 배요? 내가 배를 가르쳐줬나? 아니다. 어디서 그거 봤군요. 책에서 봤군요. 용수철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용수철? 당기면 용수철 어때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려고 하고 압축시켜도 다시 이게 복원력이라 한다고요. 알았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평형 위치에서 벗어난 물체가 원래 위치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힘 자체를 우리는 복원력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 역학적인 평형이 깨진다는 건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물체들이 불안한 상태를 가는 걸 역학적 평형이 깨졌다고 얘기해요. 자, 그래도 무게중심의 그 화살표 작용선이 받침면 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원위치로 돌아온다는 거죠. 아까 봤잖아요. 그죠? 그럴 때 유리하려면 무게중심이 낮아야 되고 받침면이 넓어야 되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오뚜기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어요. 진짜 맨 아래쪽에 있거든요. 넘어져 있을 때보다 서 있을 때가 더 안정적이다. 왜요? 서 있을 때 무게중심 어때요? 낮죠? 근데 넘어지면 높죠? 얘가 돌아오려고 더 안정한 상태로 가려고 한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평형성, 복원력이다. 자, 기억 보세요. 오뚜기가 넘어지게 된 무게중심이 이 주변에 높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원위치로 돌아오려고 복원력이 생깁니다. 이런 얘기. 이해 갔습니까? 네. 자, 여러분 생활 속 구조물의 안정성 한번 봐봐요. 이게 우리가 봤던 지렛대 원리잖아요. 여러분, 자, 이게 크레인이라는 여러분들 많이 봤을 텐데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올라와 있는 애들이 진짜 다 이거예요. 여기 있는 물체를 지금부터 끌어올리려고 그래요. 그럼 이거 하는 게 아니라 평형이 돼야 되잖아. 맞지? 요 추 보이죠? 요거 여기 무거운 거 달라면 요거 뒤로 빼야 돼. 앞으로 당겨야 돼. 맞았어. 그거야. 뒤로 빼면 뭐가 커지니까. 돌림이 커지니까. 충분히 저런 평형을 유지할 수 있잖아. 저렇게 물체를 끌어올리고 움직인다. 알았냐? 네. 오케이? 자, 선반의 받침대도 마찬가지야. 이 받침대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 못 이기고 턱 밑으로 내려오겠지. 근데 얘가 받쳐주니까. 응? 이 돌림이 힘이 안정이 되는 거야. 내려오려는 힘과 받침점이 두 개가 돼버리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받침점이 많으면 안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알았어요? 자, 그래서 받침대를 붙여서 무게로 생기는 돌림힘 때문에 붙은 선반이 아래로 내려오는 걸 막아준다. 받침대. 요 정말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받침대 만들 때 밑에 달고 대주는 건 상식이잖아. 왜? 왠지 벽보다 주저하는 것 같지 않냐? 받쳐주죠. 알았어요? 그럼 얘도요. 이 중심으로 먼 애는 좀 꺾일 우려가 크지 않나요? 좀 그죠? 걔들끼리 못 버티니까 그때 뭘 받쳐준다? 받침대를 불어서 힘을 분산시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나무가
야, 니 일단 그거야. 막 다리를 건너가는데 다리가 툭 주저앉는다든가, 어떤 막대기로 물체를 들고 가는데 이거 딱 부러진다. 이거 다 돌림 힘 때문에. 그거를 최소화시키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물 바가지를 나무로 된, 여러분들 그거 모르지? 나무로 된 거, 이렇게 나무 자루로 된 물통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저도. 이게 들다가 많이 부러져요. 어떡하느냐? 어른들이, 야, 바짝 잡아, 그래. 물이 감겨진 그릇하고 손을 좀 바짝 잡는다고. 그래야 내가 돌림힘을 잡고 평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인생의 지혜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이런 쪽으로 배우지만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어요, 이미.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짚기 위해서 내가 그 물체を가까이 가서 집었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돌림힘 평형을 이해합니다.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구조물의 안정성 계산 문제인데요. 자, 타워 크레인이 있어요. 둘이 안정하다는 얘기는 여기 평형추에 해당되는 스몰 n과 여기 회전축, 받침줄 거리 R2를 곱한 값과 어런 곱하기 라지 m을 한 값이 같으면 되지 않겠느냐. 뭐의 평형이다? 돌림힘의 평형. 그 다음 힘의 평형은 얘의 중력과 받침점이 받치는 거 수직함. 이것이 같으면 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에서 누구도 나온다 그랬죠? 이 축도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불균형한 모양을 안 주고요. 얘들은 동일한 재질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저 길이에요. 뭐 딱 반. 근데 그 중심이 항상 긴 쪽에 있어요. 왜? 전체 길이의 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방향을 잡으면 물체의 중력 방향과 그 막대기의 중력 방향은 같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지겹게 문제를 풀면 되고요. 다음. 자, 선반의 안정성을 말하는 건데, 잘 봐요. 선반이 없으면 위로 작용하는 힘 누구밖에 없어요? W밖에 없어요. 위로 작용하는 힘. 이거 보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근데 선반이 있으니까 누구도 있는 거예요. F 프라임 사인 세타. 다시 말해요. 선반은 이렇게 힘을 갖추는 건데, 우리는 돌림힘은 뭐야? 이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아니에요. 그래서 F 프라임 사인 세타로 표현한다면, F 프라임 사인 세타 더하기 W는 mg 라지 mg가 같다가 성립해요. 수직항력이 두 군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버티는 힘. 이 수직항력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왜? 이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받치는 힘인데 얘들은 버티는 힘이에요. 위로 버텨주는 힘. 마찰력과도 같은 거거든요. W 플러스 F 프라임. 알겠어요? 그것은 스몰 mg 플러스 라지 mg.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봐봐요. 돌림힘을 보게 되면 사실 여기 여러분 아이고 D라고 써있죠? DF라고 갖고 DF. 알았어요? 여기를 DF라고 D라고 써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DF라는 값 자체가 알겠어요? 요렇게 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수직항력 몇 군데 있었어요? 두 군데 있었잖아. 근데 얘를 뭐로 잡은 거죠? 회전축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W는 돌림힘이 얼마다? 0이기 때문에 감안 안 해도 되잖아요. 맞죠? 그 다음 봐. 얘는 어느 방향이에요, 돌림힘? 시계 방향이라는 거죠. 이렇게 도는 거니까. 위에는 어느 방향인가요?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러면 얘들 둘, AMG, B 라지 MG와 이꼴 DF 같으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준 거야. 그러니까 받침점이 두 개 있다면 누구 하나를 잡아버리면 걔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냥 회전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개념 확인 문제 봅시다. 차근차근. 여기 포인트. 자, 1번. 힘에 대한 얘기.
R자 힘은 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이라 무난합니다. 괜찮다고요? 다음,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R자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속력은 빨라진다. 여러분 이거 이제 다음 장에서 죽으라고 할 얘기죠. 잘 들어봐요. 얘가 말한 속력은 벡터야 스칼라야? 스칼라는 숫자야 부호야?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해준다면 당연히 크기가 점점 증가하는 운동이죠. 방향은 바뀌지 않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 맞는 말이에요. 운동 방향과 R자임이 반대면 크기가 어떻게 된다? 준다. 근데 여러분 크기는 그대로인데 방향만 변하는 운동이 뭘까요? 등속. 네, 뭐라고요? 아유, 뭐. 방향. 속력은 일정한데 방향이 바뀌는 운동. 모르겠다. 모르겠다. 원운동이죠. 원동? 예, 원운동. 원운동은 여러분 크기는 똑같아요. 등속력이지만 방향이 수시로 바뀌어주는 거죠. 그럼 얘는 힘이 작용하는 운동일까 아닐까요? 작용하는 운동. 왜 그럴까요? 속도가 변하니까요. 아셨어요? 속도가 변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너희들이 그 물체로 들어가요. 원운동을 할 때 내지 자동차로 원운동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몸이 편해요? 한쪽으로 쏠려요? 쏠려요. 그러면 힘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쏠리는 걸 관리 아저씨가 무슨 역이라고 했어요? 관리 아저씨요? 관리 아저씨가 아니라 어디 지금 건물 관리 아저씨한테 물어봐. 관리 관리. 뭐라고? 원심력? 원심력 좋고요. 네. 그게 관성력이에요. 관성력이 나타날 때는 뭐가 있을 때라고요? 힘이 있을 때. 그리고 외력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관성력 가짜이네요. 계속 존재하는 힘이 아니라 잠깐 나타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관성력이 존재하면 외력이 있는 거예요. 외력이 존재하면, 자 여기서 여러분 힘이 존재할 때 반드시 결과는 쪽으로 나타나는 걸 뭐라 불렀죠? 힘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 얘가 나타난다. 속도의 변화라고 뜻하는 말. 야 이제 좀 합이 맞구만.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인과를 아는 친구들이 잘 풀어요. 왜? 출제자들은 그런 논리적인 해석으로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느닷없이 내는 문제는 없어요. 그래프를 딱 주고요. 뭐 한 자동차가 속도가 증가한다? 가속도가 있다는 거 아니야? 당연히 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가속도가 플러스야? 힘도 플러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한 거. 이게 쭉쭉 나오는 거예요. 논리적 해석으로. 알았지? 네. 자, 3번. 운동 방향에 잘 듣습니다. 수직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 운동 방향에 수직으로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운동 방향과 속력이 모두 변한다. 수직으로 작용한대요. 너희들이 경험치가 있잖아요. 운동 방향과 수직으로 작용하는 게 방금 전에 배운 무슨 운동이 떠올라요? 운동 방향과 수직으로 작용하는 게 방금 전에 배웠다고 우리. 방금 전에. 예. 무슨 운동 배웠어요? 돌림이? 운동을 배웠냐니까 돌림 힘을 얘기하면 운동. 등속 운동. 방향 정답입니다. 뭐죠? 예, 원운동이요. 여러분, 원운동은 운동 방향과 구심력이 90도예요. 네. 그때 속력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안 변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도 같이 합시다. 우리 그래도 한번 돌았으니까. 네. 여러분 구심력 방향으로 물체가 따라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원운동할 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럼 구심력은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우리가 배웠던 게 그런 거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 에너지라는 건 힘의 방향이 있고 이동거리의 방향이 있어서 둘을 곱했을 때 에너지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H2 처음 배울 때 그 얘기를 했어요. 힘은 뉴턴 곱하기 미터다. 그래서 줄이다. 그런데 돌림힘도 뉴턴 곱하기 미터입니다. 둘이 차이가 뭐예요? 하나는 에너지고 하나는 돌림힘이다. 더 큰 건 에너지는 스칼라 방향이 없다. 근데 돌림힘은 방향이 있었죠. 두 개. 시계와 별 같이. 그렇죠. 그렇게 알아두라는 거죠. 뉴턴미터로 단위는 똑같지만 우리는 돌림힘 뉴턴미터를 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얘는 벡터입니다. 자, 4번.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면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당연한 거 뭐 쫄지 마시고, 그죠? 여러분, 등속도 운동이 힘의 평형 과정인데, 여러분, 이거죠.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을 내신 갈릴레이는 합력이 0이면을 주장한 것 같아요. 만약 합력이 0이라는 조건이 붙는다면 그 물체의 운동은 변하지 않는다.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할 수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뭐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속력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 자, 지금의 얘기는 그겁니다. R점이 0이라면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물체는 방향도 바뀌지 않고 속도의 크기, 속력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2번 막대의 한쪽 끝을 회전축에 고정하고요. 회전축으로부터 0.2m, 여러분 이미 회전축은 주었고요. 거리 주었고요. 힘 줬습니다. 둘을 곱합니다. 1, 이걸 뭐라 불렀죠? 돌림 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됐죠? 오케이. 야, 이러면 너희들이 이런 말 안 했었죠? 선생님, 이 막대기가 중력이 있으면 어떻게, 맞아요. 이 막대기의 중력은 반시계일까, 시계일까? 아래를 작용합니다. 시계. 그렇죠. 이렇게 하면 시계. 그 막대기 중력까지 주는 게 킬러라고요. 지금 우리는 그냥, 돌림힘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보는 거고요. 아셨어요? 다음. 자, 회전팔의 길이는 물체의 무게 중심으로부터 힘이 작용하는 지점까지 길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전팔이다라고 하는 건 누굴 기준으로 한 말이었어요? 회전축이요. 무게 중심이 아니란 말이야. 알겠어? 회전축을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무게 중심도 여러분 회전축을 중심으로 거리를 알아야 저 무게가 갖고 있는 돌림힘을 구할 수 있듯이, 알았어요? 회전축을 중심으로. 두 번째, 회전팔의 길이가 길다면 당연히 돌림힘 크기 크죠. 당연하죠? 회전팔의 길이가 길다면 당연히 돌림힘이 커집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권투로 본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맞는 것보다 이렇게 맞는 게 세죠. 제가 그거를 많이 본 게 옛날에 최홍만이라는 걔가 키가 작은 애들한테 다운될 때 보면 그 작은 애들이 고개 숙이고 이렇게 때리는 거 맞더라고요. 엄청 세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야, 이건 어떻게 해석할래? 이렇게 짧게 뻗었는데 다운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 짧게 딱 뻗었는데 이런 경우 거의 뭐래? 뛰어들어가다 맞을 때, 그지? 뛰어들어갈 때 맞으면 이건 뭐로 설명할 수 있어? 시간이 짧아지면서 충격력은 커지지. 충격량으로 설명하는 거야. 알았어요? 지금은 돌림을 배우니까 길이가 길다면 힘의 크기 크다. 물체에 작용하는 R점의 방향이 회전팔과 날아간다. 각도 0도다. 돌림힘은 최소가 됩니다. 몇 도일 때 좋다? 90도.
또 니들 문제는 다 뭘로 나온다? 90도로 나온다. 자, 축바퀴에 대한 설명입니다. 축바퀴는 반지름이 서로 다른 애가 있죠. 반지름이 길다 짧다 어디에다 사람이 힘을 작용한다? 긴 쪽에. 왜? 돌림힘을 크게 낼 수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바퀴의 반지름이 어떨수록 바퀴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가 크다? 클수록. 알았습니까? 거기를 우리가 힘점으로 둔다. 힘점으로. 그리고 물체는 어디에다 연결한다? 작은 바퀴에다 연결한다. 알겠죠? 또 바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돌림힘의 크기가 크죠. 당연하겠죠? 그건. 자, 그림은 지뢰의 힘 F를 작용했을 때 무게가 W의 물체가 놓여있는, 여러분 이 문제에서는 저 막대기 있죠. 지뢰 막대기. 쟤는 무시하는 거예요. 써있어요. 지뢰의 질량은 무시한다. 그래서 그냥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단순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보세요. F하고 W 관계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건요. 돌림힘을 묻는다는 건데 WB, FA가 같다라고 논다면 그죠? 분모가 A분의 B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1번은 틀렸다. 저걸 펼쳐놓으세요. BF는 AW래요. 맞아요? 아니에요. BW는 AF였어요. 이해 갔어요? 네. B가 일정할 때요. A가 크면 같은 힘으로 더 무거운 물체를 들 수 있다. 어떻습니까? 자, 얘는 일정한데 이게 자꾸 길어지잖아. 동일한 힘으로 줬을 때 돌림이 자꾸 커질 수 있지. 그럼 쟤를 들어올리는 데 유리하고. 알았어? 길면 유리하다고. 그러니까 니들 보면 이건 니들이 자동차 정비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도라이버도 똑같거든. 이 짧은 도라이버 있지? 그걸 해야 될 때가 있어. 되게 작은데. 근데 좀 긴 걸로 하면 되게 쉽게 돌아가, 그게. 알았어? 그리고 도라이버 손잡이가 어떻구나. 이 가운데 그 철선보다 이게 크지? 이게 더 클수록 유리하다. 볼록하는 죽지 않아, 가끔. 금방 돌아. 돌림이. 알았지? 그런 거로 해석하면 된다. 받침점을 회전축으로 할 때라고 했네. W에 돌림힘과 F에 돌림힘이 평형을 이룬다. 문제를 봐. 유지하고 있대잖아. 수평을. 맞는 생각이야. 알았죠? 자, 6번. 균일한 직육면체 막대의 한쪽 끝은 받침대로 받치고 다른 쪽 끝은 손으로 받쳐 막대가 수평을 유지한답니다. 여러분, 힘의 평형으로 설명해봐요. 받침점에 수직항력이 있을 거고 손바닥에 수직항력이 있겠죠. 그거랑 이 막대에 뭐가 같다? 중력이 같다. 이해가니? 네. 선생님이 이러는 거야. 자, 힘의 평형으로 얘를 설명했을 때 힘의 평형은 직선상인데 방향이 딱 하나밖에 없다 했지. 뭐? 위, 아래. 위로 작용하는 게 뭐냐고. 여기를 이렇게 기호로 표현할게. 얘를 F1, 얘를 F2. 그러면 F1 플러스 F2는 누구와 같다? 그렇지, 이런 거예요. 이거 성립하잖아, 맞지? 다음에 돌림힘의 평형을 한번 세워보자. 얘들아, 니들은 F1, F2 중에 누구를 회전축으로 놓을래? 아무거나 놔도 답이 나온다. 그 다음 또 하나. 얘를 잡았어. 그러면 얘하고 얘는 거리가 또 몇 미터? 4미터. 근데 얘는 거리 몇 미터 놓을래? 그렇죠. 왜? 재질이 동일한. 알았냐? 그런 막대기는, 그러니까 균일한이란 말이 써 있잖아. 무조건 길이의 반이 무게중심이야. 그러므로
이 힘은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이잖아. 이렇게 도는 애 아니야, 이렇게? 맞지? 근데 얘는 어떻게 도는 애야? 이렇게 도는 애잖아, 얘는. 방향이 반대니까 당연히 좌우로 써야 되겠죠. F2 곱하기 몇 미터? 이렇게. 그러면 약분 해서 F2는 몇 뉴턴? 50. F2가 50이면 F1은 얼마일까? 50.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걸 구하는 거야. 이거보다 좀 복잡한 거 하는 거야, 너희들이. 고난이도는. 뭐냐? 이걸 구해야 그 다음 단계를 구하고, 그걸 구해서 그 다음 단계 구하고. 단계가 많으면 어려운 거야. 못 푸는 게 아니라. 알았지? 다만 어떻게 해야 돼? 어디부터 출발하는 거야. 대부분 보면 줄로 묶여 있으면 밑에부터 출발하는 게 좋고, 눌려 있으면 위에부터 출발하는 게 좋아. 알았니? 자, 기본 출제 문제 봅시다. 자, 무게가 각각 20N W인 줄을 매달아 놓은 막대가 수평한 상태로 정지되어. 자, 이런 문제는 대부분요, 요렇게 조건을 준다는 거죠. 알았어요? 질량은 뭐라고? 무시하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놔야겠죠. 힘의 평형. 자,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을 F라 높이 달게. 20N 플러스 W는 뭐다? 이게 힘의 평형. 맞잖아요?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은 몇 개인데? 위로 작용하는 힘은 저거 하나잖아. 그 다음 돌림인 평형을 잡아. 그럼 회전축을 뭘로 잡을래요? 여러분 여기다 잡아도 된다니까 말 그대로. 하지만 이렇게 잡자. 잡으면 왼쪽 20N 곱하기 5에 이것은 오른쪽 W 곱하기 2에 해서 W는 얼마다? 50N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죠? 이 막대에 작용하는 R자에는 왜? 여기에 써있잖아, 이런 거는. 0이 맞죠. 다음에 막대에 작용하는 돌림의 합도 0이어야 돼요. 정지니까. 또 0이라는 평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고요. 이해 갔죠? 네. 자, 작은 바퀴, 큰 바퀴, 여러분 요거 잘 봐야 되는데 여기 문제 하나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전 지역 기출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이게 여러분 2015 개정 이전에 물리학에 있었어요. 그때가 선생님이 이제 서울에 있었을 텐데, 그래서 서울 애들 기출인데 되게 단순한데 애들이 속은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돌림형으로 보면 당연히 이쪽에 힘이 덜 들죠. 지금 여기 문제에서 보니까 잘 봐요. 요런 말이 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정한 속력으로. 오케이. 일정한 속력으로 축바퀴가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축바퀴가. 알겠어요? 잘 읽어보세요. 축바퀴가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고 있는데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일정한 속력으로 이 축바퀴가 회전을 한다면 A가 감기는 횟수가 커야 될까요? B가 감기는 횟수가 커야 될까요? 무슨 말이냐? B가 2m 늘어나면 A는 몇 미터 올라가야 돼요? 2m 올라가야 돼요. 근데 반지름이 누가 더 커요? B요. B가 걸린 애가 더 크지요. 그럼 얘가 움직이는 속도보다 얘가 감기는 속도가? 그렇죠. 그래야 이게 2m 서로 맞을 거 아니에요. 그게 출제가 됐다고요. 그게. 아셨어요?
이게 뭐랑 헷갈리냐면 여러분 지금 이거 들으면 당연하겠지라고 하는데 뒤에 여러분들 뭐 배워요 이거? 자 이렇게 고정 도르래에 매달릴 때요. 매달릴 때 얘들이 만약에 이렇게 움직인다면 속력은 A와 B 같아요. 속도는요 당연히 다릅니다. 저것도 함정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왜요? 얘는 아래로 움직이고 얘는 위로 움직이니까 방향이 다르거든요. 아셨어요? 속력은 같아요. 근데 이건 달라요. 커다란 바퀴가 한 바퀴 으익 도는 것보다는 작은 바퀴는 파바박 돌아야 똑같아요. 얘가 빨라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지그새 탈지를 많이 당했어요. 예 이따가 다 틀렸어. 그냥 훅 들어갈 때는 모르죠. 생각을 해놓고 이거 한 번 본 놈 안 틀린다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한 거지 라고 하는데 훅 하고 들어가. 이게 이제 중학교에서 이런 거 내거든요. 자 근데 봐봐요 여러분. A가 회전축에 이건 우리가 다 배운 거 아닙니까? M 곱하기 뭡니까? 어린데 여러분이 M이 질량이냐 중력이냐가 중요한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질량. 그럼 mg죠. mg 곱하기 뭐가 됩니까? 얼. 맞는 소리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얘가 mg 얼이면 얘도 뭐 나와야 돼요? MGR. mg 얼이 나와야 되는 거죠. 평형이 된다고 했으니까 일정한 등속력. 거리가 얼마예요? 3R. 그럼 b는 몇 mg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틀렸죠. 3분의 1m이죠. 그죠? 이것도 틀렸죠. 1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아셨어요? 자, 다음 문제. 자, 3번. 이게 이제 이거는 유사한 건 이제 이게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거죠. 근데 보니까 다이빙 선수가 다이빙 보드의 받침점에서 보드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당연히 여러분 받침점을 회전축으로 잡든 고정점을 회전축으로 잡든 얘는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지금? 멀어져요. 그럼 얘는 돌림이 세지죠. 네.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에서는 무조건 회전축을 여기로 잡아. 고정점으로 잡아라. 회전축을. 받침점에 대한 돌림이면 커져요, 작아져요? 그대로요. 커져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얘가 걸어간다고 해 중력이 변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러면 얘도 여기 받치는 힘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이 얘가 받치는 힘과 얘가 누르는 힘이 어떨 거예요? 같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의 힘이 일정하다는 거죠. 이쪽으로. 거리는요. 거리는요. 짤. 아니 거기 얘 지금 받침도 같이 움직여요? 아니요. 똑같잖아요. 네. 결국은 제 돌림 힘이 커진다니까요. 네. 커져서 얘가 일로 가면 얘 어떻게 보드가? 지금. 나를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점점. 이해 갑니까? 네. 그 힘으로 얘가 트는 거예요. 쑥 누르면 다시 원위치로 올라올 거 아니야. 그 힘으로 얘가 뻥 뜬다고요, 여기로. 이해 갔습니까? 네. 그러면 증가하는 물리량. 선수 무게에 의한 돌림이 당연히 커지죠, 쟤는.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고정점이 보드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어떨까요? 고정점이 보드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를 잡는다면, 회전축을 잡는다면, 알았습니까? 얘도 이미 힘은 고정되어 있고요. 거리 어때요? 똑같고요. 그럼 돌림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정점이 보드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수직하는 힘으로 얘가 받치면 얘가 이쪽으로 가니까 얘는 아래로 누르겠죠. 이 힘은 다 똑같다니까요, 전체는. 수직하는 힘은 다 안 변하는데 누구 힘이 변하는 거? 저기 돌림 힘이 변하는 거야. 저 다이빙 선수의 돌림 힘. 알았어?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받침점이 보드를 떠받치는 힘이라든가 고정점이 보드에 차는 힘이라든가 모두 변하지 않는다야, 쟤들은. 얘만 들어. 알았습니까? 다음 이제 4번 문제. 자, 집중해. 야, 이거만 풀고 끝낼게. 집중. 30분 자면 안 돼. 무슨 잠자는 수석의 미녀도 아니고. 그치? 얘들아, 이 문제 가만히 봐봐. 막대의 질량을 무시할까? 야, 저 정도 크기로 그려졌으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맞지? 네. 그런데 막대의 재질은 어떻다고 출제자들이 냈냐? 맞았어. 어디에 써 있냐? 세 번째 줄에 써 있지? 막대의 밀도가 균일하다고. 그럼 무조건 무게중심은 막대 길이의 뭐냐? 반. 어디쯤일까? 이 막대 길이가 총 길이가 얼마냐? 6L이야. 그럼 어느 정도 될까? 3L. 그러면 한 대충 요즘? 그죠? 요쯤이 될 거야. 이게 무게중심이라고 보면 되고. 알았냐? 자, 그리고 봐봐. 여기에 무슨 역이 있을 거고, 여기에 무슨 역이 있을 거다. 이렇게. 근데 얘는 무슨 힘이 있고, 얘도 무슨 힘이 있고, 게임이 끝났잖아. 이해 갔냐? 그래서 봐봐. FP하고 FQ와 물체의 질량, 이 물체의 질량은 뭐라고 나와 있나? 없네. 야, 얘를 스몰 m, 라지 m 잡을게, 이렇게. 그러면 mg와 라지 mg가 성립을 할 거고, 이런 거지. 이해 갔냐? 조건이 있나 보자. 간단해. 아리가또네. 요거 이렇게 놓으면 되지. 이해 갔냐? 네. 그대로 이렇게 놓자.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돌림힘을 잡는데 니네 뭘 기준으로 잡을래? FP, FQ 뭐 잡을래? 둘 중에 하나. 그럼 어떤 거 잡으려? P. 이해야? 그래, 이거 잡자. 예. 어떤 거 잡아도 답은 똑같이 나와야 되나? 그러면 일단 얘를 기준으로 잡았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는 어떠냐? 방향이 반대인 거야. 얘들 둘은 똑같고. 네. 그럼 둘부터 따져봐. 어차피 여기는 길이가 얼마 나와요? L. 맞잖아? 그럼 L 곱하기 그냥 mg 곱하기 뭐가 되고? L. 그 다음에 얘는 몇 L일까 여기가? 그렇지. mg 곱하기 2L이 되는 거야. 이것은 얘는 몇 L이냐? 3L이네? 제로부터? 이거야. 그럼 여기 3mg L이 될 거고, 얘는 FQ 3L이 되니까 3L, 3L이 지워질 거 아니야. FQ는 뭐다? mg다. 그럼 얘도 뭐예요? mg다. 몇 대 몇이냐? 1대 1이네? 이게 참. 이해 갔냐? 진짜 이게 정석이야, 내가 보기에는. 이거를 풀 줄 알면 뒤에 있는 어려운 문제 다 풀려. 알았냐? 이거 연습 잘해. 그리고 아까 봤던 오뚜기 있지. 그거 말로 설명하는 거야. 그냥 무게중심이 낮고 면적이 어떨수록. 오케이,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여기는 틀릴